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 공사비 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조합원들은 속을 끓이고 일부 현장은 아예 멈춰섰는데요. 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갈등 돌파구는 없는지 오늘 집중 진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이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집중 진단에 앞서 이번 주 눈에 띄었던 경제 이슈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 피코노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피코노미 첫 번째 주제 뭐를 골랐습니까?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스드메 가격 거품 확 뺀다입니다. 스드메 이거 결혼식 얘기 같은데 거품을 뺀다고 하는 거 보니까 결혼을 앞둔 청년들 단비 같은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 혹시 결혼하실 때 비용 어느 정도 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결혼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30년이 넘었는데 당시에는 결혼식 비용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네, 지금과 좀 다르죠. 지금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네. 그럼 혹시 요즘 청년들이 결혼할 때는 비용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시나요? 뭐 요즘 결혼식 비용 때문에 다들 젊은이들 고생하는데 아마 중간 정도만 해도 글쎄 한 4, 5천만 원 들까요? 꽤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요. 네. 해가 갈수록 이 결혼 관련 비용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화면을 좀 보면요. 한 결혼정보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 신혼부부 1년 차에서 5년 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결혼 비용이 6,298만 원으로 평균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 비용은 혼수 비용을 포함한 거긴 하지만 이 예식장이랑 스드메 비용만 해도 1,500만 원 가량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스드메가 가장 신부들에게 문제라는데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드메라는 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의 준말인데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데?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스드메나 예식장 대관료 등이 이 가격 정찰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웨딩 플래너를 통해서 예약을 잡을 때보다 이 개인적으로 예약을 잡을 때가 더 비싼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요. 그 차이가 30%에서 40% 가량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딩 플래너를 보통 쓰지 않나요? 그러면 좀 더 저렴하게 하지 않을까요? 네, 뭐 사실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드레스 대여료 자체는 낮아질 수가 있겠지만 이 웨딩 플래너가 추천하는 스튜디오나 메이크업 그리고 예식장 등을 우리가 패키지로 계약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우리가 얼마나 바가지를 쓰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소요되는 비용이 1,000만 원을 훌쩍 넘기는데 이 수십 개에 달하는 세부 항목 중에서 어디에서 폭리가 취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 상당히 문제가 많는데요. 스드메 그렇게 웨딩 플래너를 사용해도 문제가 있다.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외에도 문제가 있는데 혹시 퍼얼레라는 이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퍼얼레, 스드메는 알겠는데 퍼얼레는 좀 낯선 단어네요, 저한테. 네, 요거는 이제 웨딩 업계의 단어인 건데요. 네. 네, 처음 입는 드레스와 그리고 오전 9시 이전에 받는 메이크업 그리고 오후 5시 이후에 받는 메이크업의 준말로 퍼얼레라고 부릅니다. 이제 뜻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또 다른 문제인 게 사소한 서비스를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이것 역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퍼얼레를 그 문제 중에 하나로 꼽을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입는 드레스 퍼스트 웨어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을 더 내기도 하고요. 메이크업을 일찍 혹은 늦게 받으려면 10만 원 안팎을 더 내게 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이나 결혼식에서 추가금이 붙는 사례는 정말 비일비재하고요. 네, 그렇군요. 사실 웨딩 업체 가격 거품 정말 심각한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네, 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는 정말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보면요. 2016년에서 2019년 4년 동안에 약 573건 정도의 이 피해 구제 접수가 진행됐었는데요. 네. 그 다음 2020년에서 2023년도 4년 동안에는 무려 36%나 그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웨딩 서비스 발전 방안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 13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 바가지 요금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웨딩 업계에 내년부터 가격 표시제를 도입한다라는 겁니다. 이 가격 표시제라는 거는 우리가 식당에서 메뉴판을 붙여 놓듯이 웨딩 업계에 관련된 비용들을 하나씩 항목대로 표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가격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업체별 가격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럼 가격을 표시해서 어디에 공개하는 거예요? 이 웨딩 업계의 평균 가격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이라는 사이트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항목, 방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잘 들었고요. 두 번째 피코노미 주제는 뭘 꼽으셨어요? 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통신사 변경하면 50만 원 더입니다. 통신사를 변경한다. 네. 번호를 이동하면 50만 원의 지원금을 더 준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통신사 관련해서 지원금의 종류가 좀 많아요. 우선 어떤 지원금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13일 기준으로 소비자가 만약에 갤럭시 S24를 구매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통신사별로 48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가 받아오던 지원금인데요. 네, 이제는 여기에 번호 이동 가입자에 한해서 통신사 전환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전환 지원금을 50만 원까지 최대 50만 원인데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네, 이 전환 지원금이란 건요. 번호 이동을 한 새 통신사가 가입자로 받을 수 있는 기대 수익, 그리고 소비자가 기존 통신사의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내야 되는 위약금, 유심카드 비용, 그리고 번호 이동으로 포기하게 되는 이 장기간의 가입 혜택 등을 고려해서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 신규 가입, 그리고 기기 변경, 번호 이동 등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공하는 기존의 지원금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 거죠. 그러네요. 공시 지원금이 있고 또 추가 지원금 15%의 전환 지원금이 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을 다 받게 되면 공짜로 최신폰을 산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게? 이 번호 이동 가입자라는 가정에 저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번호 이동 가입자라면 공시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 그리고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 여기에 추가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과 전환 지원금 합의 15%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 1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갤럭시 S24의 출고 가격이 115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지원금을 최대로 받게 된다면 최신 휴대폰을 단돈 5천 원에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전환 지원금까지 받으면 공짜로 휴대폰을 살 수 있다. 50만 원 이내에서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지급한다. 자율적? 그러면 다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환 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는 거여서 현재는 이동통신사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환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처음 시행된 정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신사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분들 전환 지원금 준다고 하니까 대리점에 전화도 마구 했을 텐데 당장 받기 어렵다 이런 불만이 지금 있어요. 네. 왜 그러죠? 네, 전환 지원금 제도 자체가 분명 어제부터 시행이 된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통신사에서 전환 지원금 지원을 위한 전산 개발을 하는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더 소요된다라고 한 겁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따라서 실제 소비자들이 이 전환 지원금을 받기까지는 시일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제 받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고 하니까 알뜰폰 사업자들 좀 타격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또
또 과당 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좀 없을까요? 네, 확실히 이번 변화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통신사 과당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전환 지원금이 도입되면 알뜰폰 이용자들이 주요 이동통신 3사로 되고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이 3사 간에도 서로 고객을 빼앗을 수 있는 경쟁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국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전환 지원금이 과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 단통법 개정이 통신사업자 간의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사가 마케팅 비용보다는 통신 품질에 힘을 쏟았으면 하는 마음도 확실히 드네요. 네, 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번호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통신사만 바꾸고 번호는 그대로 두지만 그 번호 이동을 한다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당장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좀 전에 정리를 한 것처럼 전환지원금 자체는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 이동을 계획하시는 통신사의 지급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전환지원금 규모만큼 이 공시지원금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꼼꼼하게 챙기셔서 혹시 모를 손해,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전환지원금 때문에 통신사 바꾸고 싶지 않은 분들도 바꾸려 마구 가겠네요. 두 번째 이슈 잘 들었습니다. 자, 피코노의 마지막 주제 어떤 걸 선택했어요? 네, 세 번째 주제는 너 때문에 거래은행 바꿨다입니다. 너 때문에 거래은행을 바꿨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은행을 바꾼다? 누구 때문에 은행을 바꿨다는 거예요? 앵커님은 혹시 이 주거래은행을 바꾼다라고 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다면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돈을 많이 빌려주거나 이자를 깎아주는 은행. 그걸로 바꾸겠어요, 있다면. 네,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최근에 사람들이 주거래은행을 바꾸는 이유는요. 바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유명한 스타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네. 네, 먼저 하나금융그룹의 새로운 모델로 가수 임영웅이 합류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모델이 된 임영웅은 중장년층의 정말 스타 중에 스타잖아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 연령대별 순자산 1위가 50대, 2위가 60대 이상이었거든요. 하나금융그룹이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축구선수 손흥민, 그리고 지난해 5월과 6월에는 배우 이도현과 가수 안유진을 모델로 발탁하면서 청년층 고객까지 잡겠다라고 아주 확실히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트로트 가수 임영웅. 정말 모시기 어려운 모델입니다. 제 주변에도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톱 첫 번째 모델이죠? 그럼요. 정말 아주 핫한 모델인데요.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의 2월 브랜드 평판 지수만 봐도 임영웅은 148만 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그럼 1위가 누구죠? 2위는 또 다른 하나금융 광고 모델인 바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임영웅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조사에서는 1위를 차지를 했었고요. 또 다음 달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2위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1위랑 2위를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하나금융 은행 대출 순서로는 1등이 아닌데 평판 지수, 브랜드 평판이 높은 모델은 1등, 2등 전부 거머쥐었네요. 마케팅 효과 그렇게 큽니까? 실제로 앞서서 이 효과를 아주 톡톡히 노린 금융사가 있는데 바로 우리금융입니다. 네, 2022년 4월에 우리금융은 가수 아이유를 모델로 선정했었는데요. 실제로 아이유 효과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이유 달력이 분기 현상을 빚었고요. 우리 원뱅킹 앱의 월 활성 이용자 수는 모델 계약 직후에 무려 한 달 새 50만 명 가까이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50만 명이나. 그 밖에 또 어느 은행이 이런 스타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신한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뉴진스를 모델로 발탁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련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로 인해서 신한은행의 앱 슈퍼솔은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하는 효과를 봤고요. 또 DGB,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가수 츄를 모델로 선정했는데요. 그 효과가 바로 유튜브 광고에서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구은행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IM뱅크 광고 영상이 조회수 244만 회를 돌파하면서 홍보 효과를 정말 제대로 누리게 된 거죠. 대단하네요. 유명 스타들의 이 광고 효과 굉장히 큰데 거래 은행까지 바꾼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은행에는 고객층이 다양하잖아요. 어떻게 전략을 좀 달리 써야 될 텐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은행들이? 네, 그래서 현재 은행들에서는 이 타겟 고객에 따라서 광고 모델도 다르게 선정하는 유연한 그런 홍보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연령별 그리고 상품별로 맞춤형 모델을 발탁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최근에 우리은행은 자산관리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중장년층을 겨냥해서 투 체어스의 모델로 배우 김희애 씨를 선정했고요. 또 그리고 잘파 세대를 위한 모델로는 신예 보이그룹인 라이즈를 선정해서 연령별로 라인업을 아주 탄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KB금융도 김연아 선수를 필두로 배우 박은빈 씨를 모델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또 지난 2022년도에는 프리미엄 종합자산관리 브랜드의 모델로 배우 이영애 씨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은행의 스타 마케팅까지 잘 들었습니다. 피코노미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